자,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제가 힘듭니다. 자, 550페이지에 종합원가 계산. 요거는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개별원가보다는 오히려 종합원가에서 시험에 더 많이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인데, 큰 차이점은 개별 원가는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하나하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것이 개별원가고, 종합원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얘는 연속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은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생산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원가 계산표만 그리면 두 가지 이상? 그럼 세 가지 하자고. 그러면 지휘서 1번, 2번, 3번. 자, 전달에 만들던 기초.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얼마.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얘는 바로 특정한 제품에 바로 소비가 됐으니까 얼마인지는 금액을 알 수 있죠. 자, 직접 경비는 없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제조 간접비가 이제 세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 이게 집계가 돼서 나왔죠. 그러면 이 놈만 가지고 재료비법이든 노무비법이든 원가법이든 시간법이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하여 이렇게 배부를 해주죠. 그러면 지휘서 1번, 2번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완성품에 집계된 요거 두 개, 요게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고, 자, 3번은 미완성이래요. 그러면 얘가 기말 제공품이지. 그러니까 개별 원가에서는 뭐만 할 줄 알면 어떤 문제든 다 풀어요. 요 제조 간접비만 배부하는 방법을 아시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린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종합원가는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야. 아주 그 쉬운 얘기를 든다면 제공품 계정을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만들다 남은 게 10만 원이고 단기에 투입한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가 90만 원이 들어갔다. 요거는 자, 한 가지 제품이라고 그래요.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고, 한 가지 제품을 연속으로 대량 생산하니까 제조간접비가 없지. 제조간접비는 두 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만드는 거니까 제조간접비는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완성된 것은 제품이고 못 만든 게 기말 아니겠느냐,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럼 간단하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요, 왼쪽에는 지금 금액이에요. 처음에 만든 게 10만 원이고 이달에 투입한 게 90만 원이라면 우리가 다 만들면은 100만 원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다는 뭐를 그려보느냐? 물량을 그려보는 거예요. 물량을.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몇 개냐? 예를 들어서 80개를 완성했고 못 만든 게 20개라고 하자고. 그렇다면 결국 100만 원은 총 몇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만든 게 80개, 못 만든 게 20개. 그럼 다 만들면 100개잖아. 그러면 뭐야?
100개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당 원가는 얼마씩? 100개 만드는데 100만 원 투입됐대요. 하나에 얼마씩? 만 원씩. 그러면 80개 만들었으니까 제조 원가는 80만 원이고 20개 못 만들었으니까 2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한쪽에는 돈으로, 한쪽에는 물량을 대비해서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때요? 종합원가가 쉬워요? 개별원가가 쉬워요? 종합원가가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척이나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나왔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어야 될까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얘는 다 만든 놈이야, 완성한 놈이고 이거는 못 만든 건데 어떻게 100개로 똑같이 나눕니까?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완성이래 놈은 다 만든 게 완성이야. 그 다음에 못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덜 만들어서 요만큼만 만든 거야. 근데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놈의 제조원가가 같다라고 지금 우기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요 못 만든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는 진척도라는 것을 따지게 된다 이 소리예요. 진척도라는 것은 만든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00%입니다. 완성품은 100%고 얘는 50%만 만들었다고 치자고. 얘는 50%. 그러면 요거 값이 100원이라면 요거 값은 얼마가 될까? 50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완성은 80개인데 못 만든 게 20개다. 그런데 진척도가 50%라고 하면은 완성분 몇 개 값이 될까? 10개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90으로 나눠줘야 된다. 100만 원을 90개로 나누면 하나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뭐가 포인트예요? 진척도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다시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종합원가 계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평균법이냐 아니면 선입선출법이냐 요걸 먼저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뭐를 따져두느냐 하면은 먼저 모든 원가를 주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요 재료비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서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느냐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됐느냐 요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가공비는 이건 안 나눠요. 가공비는 무조건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 그럴 때는 무조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진척에 따라 투입됐다 그럴 때는 진척도를 고려하는 것이고 가공비도 무조건 진척도를 고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그렸죠? 자, 기초에 1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재료가 90이다. 자, 여기에서 완성은 제품으로 가고 미완성은 기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 만든 놈이나
안 만든 놈이나 재료값은 똑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자, 우리 공장이 밥 짓는 공장이야. 그러면 우리 주방에 이런 가스레인지 시설이 10그릇을 만들 수 있는 가스레인지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솥을 올려놓습니다. 솥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밥을 짓는 거니까 뭐를 갖다 보여? 쌀을 붓습니다. 쌀.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붓고 불을 뗍니다. 자, 불을 떼서 제품이 완성이 됐어. 요거 두 개는 가스가 모자라 가지고 불을 안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완성품은 몇 개? 8개. 미완성은요? 기말은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된대. 그러면은 밥을 질 때 주요 재료는 쌀이잖아요. 쌀. 그러면 자, 제품을 제조할 때 제조 착수와 동시에 재료가 모두 투입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열을 가했지만 요거 두 개는 열을 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미완성품이고 얘네들은 이제 따끈따끈한 밥이 된 거라. 그러면 완성품에 들어간 재료값과 미완성품에 들어간 재료값은 어때요? 같지. 그게 바로 제조 착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되었다. 그러면 완성된 놈이나 미완성된 놈이나 재료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자,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 그럴 때는 무조건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간 쌀값이 모두 얼마 들어갔어요? 100만 원 들어갔지. 지난달에 만들다 남은 게 10만 원이고 단기 투입한 게 90만 원이면 다 만들면 재료가 100만 원이 소비됐는데 완성된 건 8개, 못 만든 건 2개인데 만든 놈이나 못 만든 놈이나 값은 똑같아. 그러니까 총 몇 개 값이에요? 10개 값이 100만 원이네. 그러면 하나당 얼마? 10만 원. 그러면 8개니까 이놈의 원가는 80. 이놈의 원가는 2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찌개를 만들 때 우선 자, 무슨 찌개 만들까? 김치찌개 만들어 봐. 그러면 김치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물 부어요. 그리고 자, 우리 찌개 만들면 양념 들어가잖아. 양념. 그러면 양념은 언제 넣어요? 처음에 물건 만들 때 다 집어넣고 만드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넣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태까지 음식을 만들어 본 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찌개를 맛있게 끓이려면 처음에 다 집어넣고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양념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두부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끓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양념이 들어간다고. 양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는 안 끓었잖아. 그럼 양념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제조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완성품에 들어간 재료값하고 미완성품에 들어간 재료값은 같다, 틀리다? 틀리겠지, 당연히. 여기에는 김치 양념이지만 여기는 김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진척도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김치값하고 양념값의 비율이 반반이라면 이때는 얘를 100%로 본다면 얘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50%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완성한 거는 8개예요. 그런데 못 만든 거는 2개지. 2개지만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어요? 50%는 완성됐으니까 결국은 완성품 1개 값하고 같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요 100만 원은 몇 개를 만든 값이 돼요? 9개의 값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당 가격은 11만 1711원 이렇게 되겠죠. 11만 1111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품 원가는 88만 8,889원이 되고 미완성품은 이때는 11만 1,111원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게 바로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될 때,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된다면 요 못 만든 것은 뭐를 고려해야 된다? 진척도를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때요? 가공비라고 하는 것은 주요 재료를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무비라든지 제조 경비인데 요거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가공비는 무조건 진척도를 따져야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되었다. 그러면 원가 계산할 때 주요 재료 따로 구하고 가공비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해야 기말제공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요 재료는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되고 가공비도 진척에 따라 소비된다. 그러면 요거의 진척도가 50%, 요거의 진척도가 50%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때와 따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때는 퉁쳐서 계산해도 된다. 근데 만에 하나 주요 재료의 진척도는 50%고 가공비의 진척도가 60%, 진척도가 틀리다면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공비는 한쪽에는 돈을, 한쪽에는 수량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례로 해서, 비율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종합원가다.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공식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먼저 평균법이다 그러면은 말 한 말 초당, 말 한 말 초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한 말 초당. 자, 평균법은 뭐라고요? 말 한 말 초당. 선입선출법은요? 말 한 말 초당. 똑같잖아. 근데 틀려요. 자, 선입선출법은 말 한 말 초당. 요게 틀린 거예요. 이게. 보세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으면 평균법 말 한 말 초당, 선입선출법 말 한 말 초당 똑같은데요. 자, 요 분수를 그는 거 잘 보세요. 평균법은 말완말찍 초당, 선입선출법은 말완말초 찍당. 틀린 거 아시겠지? 자, 이때 위에 거 노란 색깔은 돈이에요. 노란 색깔은 돈이고 밑에 놈은 수량이에요. 하얀 색깔은 수량,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은 돈.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이 종합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종합원가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회계학자 핸드릭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종합원가 이렇게 하면 쉬워 하고 6개의 단계별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6개의 단계별이 뭐냐 하면은 먼저 물량의 흐름을 구하래요. 물량의 흐름을 계산한다. 자, 먼저 물량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에 기초에 20개가 있었고 단기에 투입한 게 80개가 투입됐대요. 그런데 완성한 거는 모르겠는데 못 만든 게 30개래. 그러면 우리가 만든 놈은 몇 개가 될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20개가 있었고 단기에 80개가 착수됐어요. 다 만들면 100개, 못 만든 게 30개, 완성한 거는 70개. 요게 바로 1번이에요. 그래서 교재
550페이지 보면 1번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래서 물량의 흐름은 기초에다가 단기 투입 수량을 더하면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된다. 공식 나왔죠? 자, 물량의 흐름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핸드릭슨이 얘기한 것은 완성품의 환산량을 구하래요. 완성품의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완성한 건 몇 개입니까? 70개. 이거는 100% 다 만든 거죠. 그런데 기말이라는 거는 뭐예요? 기말은 뭐예요? 아직 못 만든 게 기말 아니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면 완성품 값이나 기말 제공품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전체 완성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00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되는데 50%가 만들어졌대. 그럼 얘는 100% 만든 거고 얘는 50%만 돈이 들어갔죠? 그러면 완성품 몇 개 값이 될까? 85개가 되는 거죠. 70개에다가 15개 하면 85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완성품 환산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쪽에는 돈이 들어가요. 여기에 10만원, 여기에 90만원. 그래서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70개는 만들었고 30개는 못 만들었다. 근데 얘의 진척도가 만약에 40%라고 한다면 몇 개 완성한 값이 돼요? 40%라면은 12개잖아. 12개. 그러면 전체 완성 다 만들었다고 치면은 몇 개 값이 될까? 82개 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세 번째 551페이지에 원가 요소별 원가 배분 대상액을 집계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원가 배분 대상 금액, 원가를 배분하는 대상 금액을 집계한다. 뭘 집계할 게 뭐 있어? 여기 보면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 1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100만 원. 됐습니까? 3번은 참 쉽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단위 원가를 구한대요.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 그러면 100만 원이 몇 개 값이야? 100개 값. 그럼 하나에 얼마예요? 만 원. 그런데 주요 재료가 주요 재료는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되고 진척도가 40%라면은 얘는 몇 개 값이야? 12개니까 100만 원을 만드는데 82개 만드는데 10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럼 100만 원 나누기 82 하면은 한 개당 단가가 나오겠죠? 요게 네 번째. 자, 그러면 단위 원가가 나오면 자, 기말 제공품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말 제공품은 자, 우리 이거 봐. 우리 아까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대요. 그러면 다 만들면 몇 개? 100개. 100만 원이니까 하나에 얼마? 만 원. 그러면 30개 곱하면 얘는 30만 원, 쟤는 70만 원으로 원가 배분되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얘의 진척도가 40%라면 12개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82개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지?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82개 하면은 한 개에 얼마 나오겠죠? 그거 곱하기 12개 하면은 기말 제공품이 나오고, 고놈 곱하기 70개 하면은 완성품 원가가 나오겠죠? 그게 6단계. 그래서 6단계는 완성품 원가를 구해주면, 자, 요게 우리의 핸드릭슨이 제시하는 6단계 접근법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요거 가지고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 이론을 설명해 갖고. 그러면은 자, 얘는 핸드릭슨이 주장하는 종합원가 계산의 6단계 접근법이죠. 자, 미국에 핸드릭슨이 있다면 우리 한국엔 누가 있어요? 신바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바람은 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말 한 마일 초당. 자, 평균법 말 한 마일 초당. 선입선출법 말 한 마일 초 찍당. 그 위치만 잘 정리하십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나 편한지 보세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5번 기말 제공품을 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대. 그러면 기말은 몇 개일까?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면 30개가 기말이죠. 자, 30개 곱하기 완성. 완성은 70개 플러스 기말 30개. 요 말이 요 말이야 언제나. 말, 완, 말. 그 다음에 초당. 초당은 돈이잖아, 돈. 기초 10만원, 단기 투입비용 90만원 했어요. 그래서 10만원 플러스 90만원. 요게 말, 완, 말, 초당이잖아요. 그러면 요 말, 완, 말, 초당은 핸드릭슨이 얘기하는 6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 물량 흐름만 이렇게 구해주시고. 자, 2번. 완성품 환산량. 요게 뭘까요? 분모. 70 플러스 30. 요게 완성품 환산량이야. 요게 2번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 대상, 배분 대상 금액은 요거야. 분자. 분자가 3번이에요. 그렇겠죠? 초당.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위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위 원가는 요 분수를 계산하면 요게 단위 원가야. 볼래요? 100개 만드는데 100만원 들어갔으니까 하나당 10,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당 10,000원. 자, 그 다음에 5번 기말 제공품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지. 30개가 하나에 10,000원씩이다. 그러니까 얼마 돼요? 30만원. 즉 말 한 말 초당은 핸드릭슨이 주장하는 6단계를 요 분수 하나로 모두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입선출법은 왜 말 한 말 초당이냐? 요것만 더 이해하시면은 요런 얘기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요. 지난달에 못 만든 거하고 단기에 투입한 거를 섞어서 만드는 거야. 그게 평균법. 그런데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만들던 걸 먼저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물량으로 보세요. 자, 기초에 몇 개가 있었습니까? 20개. 단기에 80개가 투입됐고 완성한 거는 70개고 그 다음에 못 만든 게 기말이 30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말 3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평균법이라는 것은 퉁 쳐서 만드는 거고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만들어. 얘부터.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요게 기말의 제공품을 물어보는 건데 기말 제공품은 기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평균법은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 요 기말과 완성이 섞여버리지만 선입선출법은 먼저 만들던 걸 먼저 완성을 시키고 단기에 투입한 걸 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만든 거는 단기 투입에만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단기에 투입한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90만 원 들어갔죠? 자, 90만 원은 몇 개 값일까? 이번에 투입한 게 이번에 완성한 건 70개인데요. 그 중에서 기초 20개를 먼저 만들었잖아. 그러면 단기에 투입한 것 중에서 완성된 건 몇 개가 될까? 50개. 자, 따라서 50개에다가 못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30개. 그래서
자, 여기에 투입 비용 90만 원은 총 8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완성품 70개죠. 완성 70개에서 뭐를 빼야 돼요? 기초 20개를 빼야 되지. 다시 요거 지금 단기에 투입한 것이 완성, 미완성 이렇게 나뉜 거니까 전체 완성에서 기초를 빼죠. 오케이? 자, 전체 완성 70개에서 기초 20개를 빼고 나머지 기말을 몇 개 더해요? 30개를 더하게 되면 요거는 단기에 투입 비용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을 선입선출법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곱하기 완성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분의 당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완성 70개 거기서 기초가 20개 거기서 기말 30개 그러면 50, 30 더하면 80이네. 8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9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신바람님은 말은 여기서 머리에 변화를 온 거예요. 그러면 평균법은 말한 말, 찍, 초, 당으로 외워야 되고 선입선출법은 말한, 초, 말, 당 이래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냐? 그래서 역발상을 합니다. 어떤 역발상을 하느냐? 하나의 식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꿔도 똑같더라. 그러면 완성 70개에서 기말 30개를 더해서 기초 20개를 빼나 완성해서 기초를 빼서 기말을 더하나 똑같다라는 결론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공식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순서. 자, 평균법은 어떻게 줘요? 말한 말, 찍, 초당. 선입선출법이면 말, 완, 말, 초, 찍, 당. 그 대신에 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하는 거다. 그러면 아주 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평균법이다. 말한 말 초당. 선입선출법이다. 말한 말 초당에 의해서 문제 구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론 문제는 이론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 엄청나게 쉬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일 먼저 기말 제공품을 구하라 또는 완성품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완성품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될까요? 기말 제공품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말 제공품을 먼저 구할 텐데 제일 먼저 주요 재료와 가공비를 따로 구해야 될지 아니면은 퉁쳐야 될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따로 구하고 어떨 때는 퉁쳐요.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 그럴 때는 진척도를 따져야 되고 진척도를 주요 재료는 진척도를 안 따지고 가공비는 진척도를 따져야 되니까 따로 구하고 그 다음 주요 재료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됐다. 이때 주요 재료와 가공비 진척도가 같다면 그때는 퉁쳐라. 왜 퉁치는지 아까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죠?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서 같이 봅니다. 553페이지 볼까요? 자, 길잡이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라. 자, 자료가 쭉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요 재료는 공정 시초에서 전량 투입됐다. 그 말은 뭐야?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 이 소리야.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주요 재료하고 가공비를 따로 구합니까? 퉁칩니까? 뭘 퉁쳐? 다시 한번 주요 재료는 공정시초에 전량 투입되었다. 이 말은 뭐야? 어떠한 제조하는 과정에 초기에 다 투입됐다.
그 말은 뭐야? 완성품의 재료값이나 못 만든 놈의 재료값은 어때요? 같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100%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평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자,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습니까? 물량 흐름 그리자 그랬지? 물량 흐름 그리보세요. 초, 투, 완말. 자, 기초에 몇 개 있었어요? 기초에 200개. 그 다음에 얼마 투입됐어요? 착수한 게 600개가 착수됐네. 그 다음에 기말이 200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성한 것은 800개, 600개인가? 처음에 200개가 있었고요. 이번에 600개를 투입했어요. 다 만들면 800개. 못 만든 게 200개, 만든 놈은 600개. 물량 흐름 이해했죠? 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말, 얼마? 주요 재료가 제조 시점에 다 투입됐다면 못 만든 놈에도 재료값은 200개가 다 들어있을 거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말은 몇 개? 200개 곱하기 완성 600개 플러스 200개 분의 그 다음에 돈 따져야죠. 자, 재료값 주요 재료 초는 얼마야? 기초 제공품 초당이잖아. 그럼 기초 제공품의 주요 재료는 얼마예요? 10만원 플러스 당. 당기 투입 재료는 40만원.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10만원 플러스 40만원 이래 버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기말 제공품 주요 재료 값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가공비는 만든 정도를 따져야 되죠? 말 몇 개? 예. 기말 제공품은 200개인데요. 50%만큼 못 만들었다 이거야. 만든 정도가. 그럼 완성품 몇 개 값이 돼? 100개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100 곱하기 완성. 제가 같은 문제인데 뭘 고민하고 있어. 완성. 600 플러스 말. 100. 그러니까 요 말은 언제나 요 말이야. 요 말이 요 말. 요 말이 요 말이니까 그냥 말한 말 이래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초.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는 얼마야? 8만원 나왔네요. 자, 8만원 플러스 당. 당기 가공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공비란 주요 재료를 제외한 모든 것. 그러면은 보조 재료 10만원하고 노무비 8만원하고 경비 41,000원하고 그럼 얼마가 돼요? 22만 1,000원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자, 요놈 얼마 나오고 요놈 얼마 나오냐 이 소리예요. 주요 재료 얼마 나와 그러면? 12만 5천원이 나오고 얘는요? 4만 3천원이 나오면 우리 회사의 기말 제공품은 얼마가 돼요? 16만 8천원이다 이 소리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을 구하시오 그러면 16만 8천원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완성품 원가를 구한다. 그러면은 제공품 계정 그리면 돼요. 자, 기초 제공품은 얼마가 될까? 18만 원이 되겠죠? 기말 제공품이 주요 재료와 가공비듯이 기초 제공품도 기초의 주요 재료에다가 기초 가공비 더한 게 기초죠? 자, 여기에 재료비는 얼마야? 40.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예요? 22만 1,000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놈은 제품, 미완성은 기말. 그럼 우리 뭐 구했어요, 지금? 기말 16만 8천원을 구했으니까 요거 더한 거에서 얘를 빼주면 요게 완성품 제조 원가가 나온다. 요게 바로 종합원가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말 한 말 초단만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 소리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따봉. 원리를 이해 못하면 공식. 넘어가 봅니다. 문제 2번.
554페이지죠. 한국 상사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이용하고 있고 모든 원가는 공장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원가 그랬으니까 주요 재료나 가공비는 공정 진행에 따라서 투입된다 이 소리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때는 주요 재료와 가공비를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퉁치면 되죠. 자, 퉁치면 물량의 흐름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기초는 몇 개 있었나요? 200개.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입한 거는 얼마인지 몰라요. 완성한 게 450개. 그 다음에 못 만든 게 100개인데 완성도가 50%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번에 투입한 거는 몇 개인가 알 수 있어요. 350개가 투입됐네. 봐, 처음에 200개 있었는데 이번에 350개를 더 투입했어요. 다 만들면 550개. 550개를 만드는데 만든 게 450개래. 그럼 못 만든 거는 100개. 자, 그럼 이제 기말 구해야 되겠죠? 말 한 말 주사이니까. 말 얼마? 말이에요. 말. 100개인데 이건 진척이죠? 진척이니까 50이야. 말. 완. 450 플러스 말. 언제나 이 말이죠? 50. 그 다음에 초당. 이제는 돈. 자, 기초제공품은 얼마예요? 기초제공품. 15,000원 나왔네. 15,000원 플러스 당. 오케이. 36만원. 끝.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단위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개 만드는데 37만 5천 원이 들어간 거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실 때는 요놈 곱하기 요거 나누기 500. 그러면 얼마 나와요? 자, 계산기로 해보세요. 50개 곱하기 37만 5천 원 나누기 500. 700원? 설마. 자, 50개 곱하기 37만 5천 원 나누기 500이라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얼마? 항상 계산기를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50개 곱하기 37만 5천 원 나누기 500 3만 7,500원이 나오죠? 자, 그럼 요거 37,500원이 37,500원이 기말제공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완성품 원가가 얼마냐? 그러면은 기초가 얼마야? 15,000원이고 단기에 36만 원이 투입이 됐다가 못 만든 게 37,500원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얘 빼면 얘가 완성품 원가 이렇게 나오겠죠? 어느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되는 거다. 자, 요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되느냐? 555페이지로 가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제공품을 평가하시오. 자, 먼저 판단합니다. 주요 재료와 가공비를 따로 구할 건지 퉁칠 건지. 어떻게 할까요? 따로 구합니다. 왜 따로 구해요? 예, 문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부 투입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이나 완성품의 기말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와 뭐로 나눠요? 주요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 말.
말은 얼마가 돼요? 220개 나와 있죠? 말 220개. 자, 곱하기 완. 완성품은 600개 나왔죠? 플러스 말 220개 마이너스 초 200개. 자, 여기 이제 단기 투입 비용, 단기의 주요 재료비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요? 단기의 주요 재료는 42만 1,600원 이렇게 나왔죠? 요거 계산하면 요게 바로 기말제공품의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 계산합니다. 가공비는 말. 그렇죠. 자, 얘는 100%지만 얘는 진척도를 따집니다. 진척도 50%니까 110개가 되겠네요. 완 600 플러스 말 110 마이너스 초. 자, 기초는 몇 개? 22. 뻥 치지 마시고. 기초가 200개야, 거기. 기초제공품. 언제나 말 한 말 초는 수량이잖아, 수량. 그러면 200개에 50%네요. 100개가 되겠지? 말, 완말, 초. 초는 기초인데요. 200개인데 50%만 완성을 해놨어요. 그럼 완성품 100개 값이다, 이 소리지. 분의 당. 당은 얼마가 될까요? 당. 뻥치지 마시고. 지금 뭐 구하는 겁니까? 가공비 구하는 거예요, 가공비. 그러면 가공비는 얼마가 돼요? 내가 뻥쳤어요. 주요 재료를 제외한 모든 것 그랬지. 그러면 보조 재료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경비가 있네. 거기 가공비라.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2만 원이 단기 가공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놈.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요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기말제공품이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말 한 말 초당.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556의 문제 2번. 다음의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라. 단 재료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요 재료하고 가공비를 따로 구한다, 퉁친다. 자, 선입선출법이죠. 제일 먼저 말은 에이 참, 말이 얼마? 300. 그렇죠. 기말이 500개인데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그랬으니까 진척률을 따져야지. 그러면 500개의 완성도가 60%니까 완성분 몇 개 값이다? 300개 값이죠. 그래서 말 300개 곱하기 완 1000 플러스 얼마? 이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니까, 말은. 마이너스 초 200이 되겠죠. 400개의 완성도 50%니까 200 분의 당. 그렇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재료비가 110만 원이고 가공원가가 55만 원이야. 따라서 당 16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바로 기말제공품이 되는 거다.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 자, 조금 문제를 더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평균법의 공식. 자, 시작해요. 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말, 완, 말, 찍, 당. 다시. 말, 완, 말, 찍, 초당. 그리고 분자에는 돈.
나머지는 다 수량. 다음 선의선출법 시작. 말, 관, 말, 초, 직, 당. 당은 돈. 오케이. 그것만 알면 기말 제곱분 구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쉬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다가 말한말 초당 넣어두세요. 자, 넣어둬. 하여튼 넣어두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종합원가 문제 좀 더 풀고, 다른 단원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